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우원식 의원 아시죠? 우원식 의원의 그 보좌진을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 전문관이 있습니다. 예. 언제 아마 그 채용했습니까? 우원식 그 전 대표에서 비서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원래 4월인가 5월인가 그렇습니다. 금년?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대표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한 거죠? 아닙니다. 모르고? 예,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 전문관을 이제 아니, 근데 채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게 우원식 의원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력서에 다 있어요, 이력서. 물론입니다. 제가 나중에 네 분이 응모를 했었는데 예, 그 네 분의 이력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1순위를 저는 임명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응시할 때 그 의원식 의원 비서관이란 이 응시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력서를 일일이 확인 안 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우원식 전 대표의 비서관이 응모했다는 것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죠? 예. 그러면 이거 무슨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네? 여당 의원 비서관을 바로 공정거래위 4급이죠. 그때 네 분이 응모했었는데 예. 의원님 비서관 출신이 두 분이고 학계 출신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채용해 달라고 누구한테 좀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력서에다 그냥 이렇게 쓰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여당 원내대표 비서관이니까 좀 협조가 잘 되겠다 해가지고 채용을 한 건가요? 채용 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의 구성 진행 그리고 알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고는 받았는데 그 뒤에 채용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다. 그 네 분 그렇지만- 중에 의원 비서관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명이 응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분- 하여튼 우원식 의원 비서관이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우리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 민병두 의원 비서관은 금융위에 들어가고 우원식 의원 비서관은 공정거래위에 들어가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지금 현 정부의 각 부처에 무슨 이름도 비슷비슷한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전문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데 더 나오고 있어요. 예? 더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여당 의원 비서관을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1명, 2명 받아들이는 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국민의 의혹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는 이 전문관 채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입은 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기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이래 가도 문제 저래 가도 문제. 예? 그러면 뭐예요? 그런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 이런 핵심 실세 또 무슨 정무위원으로 계속 있는 의원 거기를 또 같은 피감기관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옆에 그러면 같이 응시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예?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절벽이다 무슨 청년들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지금 무슨 절차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평해요? 여당 의원 비서관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서 다 채용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말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채용 기준이나 또는 면접위원회의 구성, 내부 한 사람, 외부 두 사람인데요. 외부 심사위원이 위원장을 했고
거기서 면접 결과의 이제 시간이 1순위를 저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채용 때 있었던 일은 검찰청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증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른 손에서 문구 펜시류 말고도 요새는 영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금년에 개봉한 기억을 만나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금년 3월달에 6일간 개봉을 했는데 한 스크린 딱 한 개에서 관객 조정 1,200명밖에 안 왔습니까? 예,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30만 원인데 저 뭡니까? 그 진흥원 콘텐츠 진흥원의 정부 지원을 6억 8천만 원을 받았네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난 일입니다만 심형래 감독이 라스트 갓파더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12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25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도 관객 수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167억인데도. 또 다음 장면 볼까요? 작년에는 저게 보화각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죠? 바른손에서. 그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VR 컨텐츠입니다. 예? 영화라기보다는 VR 영상 컨텐츠였습니다. VR 영상 보화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또 시연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손의 감사 문미숙 감사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작년까지 감사했는데요. 모릅니까 문미숙 씨?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증인은 잠깐만요. 증인 좀 마이크 앞에 바삭대서 우리 네.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네, 증인은 언제부터 대피해서 취임했어요? 제가 작년 6월 취임을 해서요. 그 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아, 있는 그래요? 정도입니다. 작년 대선 때 그 바른손의 감사가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지금 나왔고요. 그 문미숙 감사는 이 바른손의 뭐 실질적인 오너라고 불려지는 문양권 씨의 또 친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른손의 자회사 중에 바른손 ENA가 있죠. 네? 바른손 ENA 실질적으로 바른손의 대주주인 네? 모회사입니다. 바른손 ENA가 바른손의 모회사. 오히려 모회사. 예. 아하. 네, 거기에 대표의 남편이 정지우 감독인데 대선 때 문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그건 잘 모르는 모르겠습니다. 겁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착석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본 의원이 좀 질의한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상당히 현 정부와 좀 가까운 우리 저 공정거래위원장님. 글쎄 뭐 저로서는 좀 가깝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후원도 뭐 이렇게 하고 6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뭐 흥행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한 개 개봉관에서 330만 원어치 표를 팔았네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이 회사는요. 다음 화면 좀요. 네, 이 소위 문재인 테마주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회사입니다. 예. 이게 좀 잘 들어보세요.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2012년, 17년 치르면서 각각 저 주가가 10배나 폭등을 합니다. 저기 2012년 거 빨리 보세요. 12년인데 저 밑에 1,000원대에서 헤매다가 갑자기 뭐 2만 원이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 장면이요. 2017년 대선도 2,000원대다가 뭐 15,000원까지 막 이렇게 폭등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떻게 이 뭐 테마주로서 이렇게까지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냐 이러니까 아마 회사 이 관계자들은 아 우리는 뭐 그 별로 그걸로 덕분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테마주라는 게 꼭 뭐 관련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오르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2년에 그거를
이제 갑자기 오르고 나서 그 또 이거를 팝니다. 뭐 몇십 80만 주씩 뭐 이렇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이렇게 실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막 이제 테마주라고 뜨니까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그 변호사가 있던 법무법인 두산과 법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우리하고 뭐 직접 관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더 뛰는 거야 더. 아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뭐 무슨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유 그 관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더 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싹 팔아요. 그러면 이제 또 뚝 떨어져요. 2017년에는 또 여기 또 뭐더라? 뭐 또 이제 대선이 되니까 또 막 뛰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한 8배쯤 뛰고 관련자들이 그거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공시래요. 우리는 관계가 없다. 문재인 후보하고. 그리고 또 뚝 떨어져요. 이미 떨어지기 전에 이 다 이익 실현을 하는 거로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파악하는 데는.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저 이 회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 바른손 그 자회사들의 7개 자회사들이 모여 있다는 건물에 가봤는데 다음 화면이요. 뭐 다음 화면이요. 무슨 잘 사람도 없고 평일에 갔는데도 2개 회사 저기 보면은 저 2개 회사가 밑에 나와 있는데 2개 회사를 빼고는 간판도 없어요. 7개 회사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외부에서 보기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재무제표까지 공시된 재무제표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매출은 53억씩 늘어나는데 영업적자는 20억이라서 이 적자가 나서 순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65%가 감소해요. 부당 내부 거래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공정거래위에서 좀 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저희 공정위가 시장 감독 기구로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 감독 그거는 당국이 이제 금감원하고 협의하고 또 아까 예. 말한 예. 예.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바른손과 그 모회사인 바른손 E&A는 다 코스닥 상장 회사로 알고 있고요. 사업 내용이 영화 쪽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문화 콘텐츠 쪽도 많은데 아마 거기에 뭐 부침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